비나리 달인의 집, 권정생 지음, 김동성 그림.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나리에 살고 있는 강아지 다리는 말을 한다는군요. 대체 다리는 어떤 강아지인지, 그리고 아빠라는 신부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비나리로 가보도록 해요. 달아, 사람 다리가 몇 개인지 아니? 2개. 개다리는 몇 개? 4개. 그럼 다리는 3개. 에구, 다리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도깨비구나. 아니면 무시무시한 괴물이고. 아니야, 다리는 그냥 다리야. 비나리 마을은 경상도 북쪽에 있는 어느 깊고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산이 둘러쳐 있어 동산에서 늦게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빨리 집니다. 달인의 집은 비나리 마을 한쪽 가장자리 개울가에 있습니다. 낙엽송 통나무로 지은 납작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 다리하고 늑수그레한 아저씨 하나하고 2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2 식구라니까 좀 이상하군요. 진짜로 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6살인가 7살인가 나이도 자세히 모르는 다리는 조그만 강아지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리가 사람처럼 말도 할 줄 알고 사람처럼 이것저것 생각도 한다니 모르겠습니다. 비나리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다리가 사자처럼 이것저것 생각을 한다는 것도 이상할 수밖에 없지요. 다리는 그냥 서양 강아지, 푸들인지 발바리인지 꾀재재한 그런 짐승으로 보일 뿐 특별한 강아지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다리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저씨는 다리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나이 60살이 넘은 건지 아직 60살이 덜 되었는지 어정쩡한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직 새파란 젊은이 같기도 합니다. 생긴 것도 그래요. 누구는 동글동글한 호떡처럼 생겼다고 하고 누구는 덜 굽힌 군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어느 길가 비쩍 마른 장승처럼 생겼다고 하고 누구는 남자인데도 하회탈 가운데 각시탈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사람 생김새야 모두 비슷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통나무집 주인 아저씨도 보통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면 가장 확실하겠지요. 그 아저씨하고 다리는 아침 일찍 들로 갑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가 경운기를 탕탕 끌고 다리가 뒤에 올라타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괭이나 호미를 메고 가면 다리가 긍정긍정 따라가기도 합니다. 콩밭에 풀을 매다가 밭고랑에 앉아 쉴 때면 다리도 곁에 와 앉습니다. 그럴 때면 둘이서 얘기를 한다는군요. 달아, 사람 다리가 몇 개지? 2개. 그럼 개 다리는 몇 개? 4개. 또 다리는 몇 개? 3개. 다리는 도깨비가 아니면 괴물이구나. 아니야, 다리는 그냥 다리야. 그런데 다리가 왜 자꾸 제 다리가 3개라고 할까요? 다리도 보통 강아지면 다리가 4개여야 하는데 말이지요. 3년 전에 다리는 혼자서 산에 놀러 갔다가 오른쪽 앞다리 하나를 잃었거든요. 그때 다리네 집 주인 아저씨는 지금 살고 있는 통나무집을 짓느라 많이 바빴기 때문에 다리 혼자 심심했답니다. 다리가 아무리 이때나 저때나 같이 놀아주기를 기다려도 모른 척 대패질이야 톱질이야 곁눈질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심심해진 다리는 그냥 마을 밖 들로 산으로 혼자 뛰어가서 놀 수밖에요. 그날 아침 다리는 온 골짜기가 울리도록 깨갱 깨갱 소리치며 집으로 돌아오자 그때서야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연장을 내던지고 달려갔지요. 달아, 달아 이 자식아. 아저씨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다리를 안아 올리자 오른쪽 앞다리가 잘려나가고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아파, 아빠, 아파.
아파. 다리가 아저씨한테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저씨 혼자서만 들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뿐이지요. 다리는 자동차를 타고 시내 병원에 가서 없어진 다리 상처를 꿰매고 약도 바르고 주사도 맞았지요. 그래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아저씨가 다리한테 물었어요. 달아, 자동차에 치였니? 다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자동차 사고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돌멩이로 때렸니? 그래도 다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노루 잡는다고 놓아둔 갈고리 같은 덫에 치였니? 그때 다리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니, 이것도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꼭 믿을 수는 없지만 아저씨가 다리 고개가 끄덕이는 걸 봤다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덜 익은 군 고구마인지 비쩍 마른 장승 같은 아저씨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사람들은 다리네 집 그 아저씨를 보고 신부님, 신부님 하고 부르니까요. 신부님이란 성당에서 아주 거룩한 제례복을 입고 많은 신도들 앞에서 미사를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대신 세례식도 하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낙엽송 통나무집 아저씨 말이면 열이면 10가지 모두 그대로 믿을 수밖에요. 어쨌든 다리는 그렇게 해서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강아지가 되었지요. 다리가 3개뿐인데도 다리는 옛날처럼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녔어요. 한 가지 달라진 건 혼자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뭔가 생각을 한다는군요. 가끔 가다 그 통나무집 덜 굽힌 군 고구마 같은 신부님이 다리가 오독하니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걸 봤대요. 그렇게 앉아있는 다리 눈에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도 봤고요.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리가 눈물을 짓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리는 뭔가 혼자서 생각하며 울기도 하니까 대단한 강아지가 아니겠어요? 통나무집 아저씨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리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리가 마치 어느 절지 스님 같기도 하고 옛날 훌륭한 도사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같기도 하다니까 듣는 사람들 귀가 영 간지러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나 토끼나 산에 사는 노루나 늑대나 호랑이나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이 벌이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잖아요. 총칼도 안 만들고 핵폭탄도 안 만들고 거짓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몰래 카메라가 없어도 도둑질도 안 하고 술 주정뱅이도 없고 가짜 참기름도 안 만들고 덫을 놓아 약한 짐승도 안 잡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요. 그러니까 다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은 스님 같기도 하고 도사님 같기도 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다리 같은 조그만 강아지는 도사님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지요. 하늘을 쳐다보고 다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이지만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더욱이 다리는 사람 아저씨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낙엽송 통나무집 아저씨가 성당 신부님을 그만두고 비나리 마을에 와서 농사꾼이 된 것도 다리하고 같은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도 하나도 착해지지 않으니까요. 5해쯤 전까지 아저씨는 자동차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내거리 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성당 주임 신부님이었거든요. 일요일이면 다리도 성당 안에 살짝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는 걸 자주 봤지요. 그때마다 다리는 신부님이 참 신기해 보였지요. 보통 때하고는 너무도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커다란 드레스 같은 제례복을 입고 아주 거룩한 말씨로 무언가 가르치고 동그란 과자에 물을 묻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먹여주고. 한 번은 다리가 물었어요. 아빠, 난 왜 과자 안 줘? 무슨 과자? 미사 때 과자 물 묻혀가지고 딴 사람한텐 다 줬잖아. 그건 말이야. 아저씨 신부님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다리도 뒤에서 과자 먹고 싶었는데. 달아, 그건 말이지. 아저씨 신부님은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지요. 어째서 미사나 영성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걸 사람끼리만 해야 하는지 자꾸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리는 그 뒤에도 이것저것 자꾸 물었지요. 아빠, 하느님 많이 무서워? 아냐, 하느님은 안 무서워. 그런데 사람들은 미사 때 무서워서 조마조마해 하던데? 한 번은 또 이런 말도 물었어요. 아빠, 사람들이 예수님 나무에 달아놓고 잡아먹었어? 그때마다 아저씨는 하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 난 성당 안에 들어가면 자꾸 무서워. 뭐가 무섭더냐? 천장도 무섭고 제대도 무섭고 촛불도 무섭고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아빠도 무서워.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먹었다고 하느님이 무섭게 겁주는 거지? 우리 성당 문 잠가놓고 하느님 가둬버리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 언젠가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성당에 갈 때였어요. 다리도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길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 버렸어요. 아저씨 신부님은 빵빵한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나서 잠시 길가에 앉아 쉬었어요. 들판에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어디선지 찔레꽃 냄새, 아카시아꽃 냄새가 날아왔어요. 산 중턱, 저만치의 집이 한 채 조그맣게 보였어요. 아빠, 저기 집이 있다. 다리가 소리쳤어요. 참 예쁜 집이구나. 아빠, 우리도 저런 집에 살면 안 돼? 하느님도 성당 안에만 있지 말고 이런 데 나와서 살면 좋을 텐데. 그래, 그렇겠구나. 아저씨 신부님은 그러고 나서 꼭 1년 뒤에 농사꾼이 되었던 거예요. 비나리에서 다리만 다치지 않았더라도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다리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아저씨는 비나리에 오고부터 하얗던 얼굴도 새까맣게 긁고 손바닥도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였어요. 옷을 올랑 벗고 개울물에 멱도 감고요. 아주 씩씩하게 탕탕탕 시끄러운 경운기도 끌고 낫으로 풀도 베고 괭이로 밭고랑도 고르고 호미로 김도 메고요. 고추도 따고 콩 타작도 하고 별을 걷어 드리고요. 아침에 이슬이 깔린 풀밭길을 걸어가면 바짓가랑이가 흠뻑 젖어버리지요. 다리는 그 바짓가랑이 뒤를 쫄랑쫄랑 따라다니고요. 다리는 아저씨 바짓가랑이 냄새도 등 뒤에서 나는 땀내도 모두 좋았지요. 손수 지은 밥을 다리한테 나눠주고 진드기도 잡아주고요. 어느 날 다리가 또 물었어요. 아빠, 왜 내 이름이 다리야? 왜, 다리가 싫니? 그게 아니라 왜 다리라 지은 거냐고. 그건 다리가 달림을 닮았기 때문이지. 어째서 내가 달림을 닮았어? 사람들이 모두 내 이름하고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 하는 걸 꼭 짝짝이 신 같대. 사람들이 다리를 볼 줄 몰라서 그렇지. 다리는 꼭 달림을 닮았어. 그것도 둥그런 보름달림 말이야. 아저씨가 아무리 그래도 다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리는 아저씨 혼자서 개울 뚝길에 앉아 하늘의 달림을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전에도 자주자주 혼자서 달림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았지요. 아, 그렇구나. 다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빠, 이제 알았어. 뭘 알았니? 아빠는 달림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이름이 다리가 된 거지? 그런데 아빠는 뭔가 마음이 추운 거지. 그렇지. 아빠, 어릴 때 뭘 했어? 다리처럼 조그만 할 때. 아저씨는 얼른 대답을 안 했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 말했어요. 아빠가 다리처럼 조그만 할 때 전쟁이 있었지. 폭격으로 집이 불타고 총으로 서로 죽이고 식구들이 헤어지고. 이번에는 다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리는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무어라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달림은 자꾸자꾸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개울물 소리만 조록조록 들렸어요. 며칠 뒤 다리는 꿈을 꾸었어요. 비나리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널따란 풀밭이었어요. 거기 아저씨하고 다리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요. 아저씨가 물었어요. 달아, 사람 다리는 몇 개지? 2개. 그럼 개 다리는 몇 개? 4개. 다리는 4개. 다리가 어째서 4개니? 다리 4개야. 이봐. 그러면서 다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원래 정말 4개구나. 다리가 띄워볼 테니 잘 봐. 그러면서 다리는 진짜 4개의 다리로 넓은 풀밭을 뛰어 다녔어요. 달아. 앉아있던 아저씨도 함께 일어나 다리 뒤를 긍정긍정 따라 뛰었어요. 오래오래 그렇게 둘이서 뛰어 다녔어요. 새들이 날았어요. 나비들도 날았어요. 꽃들이 하얗게 빨갛게 노랗게 마구 피어났어요. 하늘엔 흰 구름도 둥둥 떠 다니고요. 글쓴이 권정생 1937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난징해서 일본군이 중국 사람을 30만 명이나 죽인 일이 있었지요. 그해 나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도쿄의 밤마다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했고 해방 뒤 14살 때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나는 이렇게 어린 시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라났지요.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엔 전쟁이 떠나지 않고 항상 불안하답니다. 1969년에 동화 강아지 똥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지요. 몽실언니,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 이건 모두가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나는 19살 때부터 결핵이란 병으로 건강이 나빠져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하답니다. 혼자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살지요. 내가 쓴 동화를 읽고 편지를 보내오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답장 못해서 미안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린이 김동성 8살 봄까지 나는 부산 광안리에서 살았어요. 광안리 해수욕장과 금년산이 집 앞뒤에 자리하고 있고 비릿한 바다 내음과 꼬불꼬불 이어진 동네 실개천, 까만색의 수영 초등학교 교복이 지금도 아련한 정경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요. 골목길과 바닷가를 친구들과 이리저리 다니던 어린 시절은 고즈넉함 그 자체였고 그런 감정은 곧잘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쓸쓸함까지 느껴지게 한답니다. 그 느낌들은 어른이 된 지금도 나의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무어라 표현하기 힘들고 정체도 뚜렷하지 않은 아주 묘한 감정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된 뒤에 그림이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즐겁고 근사하지요. 지금 나는 내 아내와 2000년에 태어난 즈문둥이 아들 기환이와 함께 역시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 의문투성이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